자, 이번 이야기는 시들무의 조인성, 바로 전설의 배송맨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송맨님.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전배님의 밤이죠. 그렇죠? 무슨 노리십니까? 네. 자, 오늘 전배님께서 이렇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전배님의 이야기가 현실 공포일지 아니면 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지 정확히 또 어떤 이야기일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살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치면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제 소름이 진짜 2-3번째 안에 들지 않는 이야기일까. 오호.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모르겠어요. 이거는 귀족님들께서 무서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대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에요. 때는 2014년 겨울이 막 시작되던 때였어요. 제가 이제 한 영가에게 한 10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시련을 겪고 네. 굿을 진행하고 난 이후의 일인데 한 10일 정도 그렇게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쓴 돈도 있었고 굿을 진행하면서 일단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비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쭉 했던 일이 이제 화류계 일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화류계 일을 찾게 됩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화류계 쪽 일을 마치 알바천국처럼 이렇게 화류계 직종 구인구직만 나오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 좀 가까운데 괜찮은 가게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구인구직 제목이 조금 웃긴 글이 있어서 클릭을 하게 됐는데 보통 그런데 보면 가게가 뭐 방이 몇 개가 되고 아가씨가 몇 명 정도 있고 웨이터 몇 명 있는데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구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뭐 다반사인데 이 구인 글은 웨이터 구함, 베테랑 환영, 무당 환영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무당 환영은 뭐지? 저는 그걸 보고 참 웃었어요. 이거 뭐 신박한 구인이네. 뭐지 이거 여기 뭐 귀신 나온다는 건가? 그래갖고 일단은 막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무당 환영 그 구인 글까지 포함해서 한 3군데에다가 전화를 넣었어요. 근데 2군데는 벌써 몇 시간 전에 뭐 사람을 다 구했다. 사람 다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베테랑 환영, 무당 환영 여기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래갖고 그럼 지금 만나실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낮이었는데 보통 업소를 하시는 분들 뭐 무슨 사장님이 됐건 실장님이 됐건 아니면 뭐 웨이터가 됐던 간에 그런 구직 글을 올리면 보통 면접 장소가 이제 당일날 저녁에 그 가게로 와라가 맞거든요. 근데 그때 시간이 대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어딘데 커피숍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알겠습니다. 낮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하면 바로 갈게요. 그래갖고 차를 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커피숍을 가서 그 해당 구인 글을 올린 분을 만났어요. 봤는데 본인은 그 가게의 사장님이라고 하셨고요. 그 업소의 사장님이라고 하셨고 키 한 170 정도의 배 나오고 되게 땅땅한 체격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해병대요 이렇게 써져 있는 패션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뭐 이쪽 일은 얼마나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7-8년 정도 했다. 그래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집은 어디냐 이런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또 혹시 뭐 귀신 보거나 그러기도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랬는데 이건 아니고 아무튼 뭐 싹싹하고 일 잘하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내일도 괜찮고 뭐 오늘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다행이다. 자기 지금 가게에 실장 1명이랑 웨이터 1명 이렇게 둘이서 일을 하는데 방이 7개고 아가씨가 10명 정도 있는데 혼자서 하긴 벅차다. 가능하면 오늘부터 출근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야 뭐 당장은 쉬는 상황이었으니까 하루라도 일찍 나가서 돈을 벌면 좋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게 앞도랑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시간 맞춰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낮잠 좀 자다가 시간 좀 맞춰서 이제 일할 복장으로 갈아입고 말씀해주신 그 가게 주소를 받아서 그 주소로 이제 차를 끌고 이동을 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가게를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제가 영안이 열려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가게 주변 그 해당 건물에 이제 영가들이 3, 4, 5 모여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에이 어느 가게나 똑같이 그냥 무시하고 아 저기 있네 그냥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자 이러고 2층으로 올라가서 그 해당 업소가 써져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뭐 2층이 됐건 1층이 됐건 그때 당시에는 업소를 가게 되면 뭐 반계단 위에라든가 밑에다가 센서를 장착을 해놓던가 아니면 CCTV를 달아놔요. 네, 손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려고. 네, 그 가게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1층에서 2층 한 반계단 정도 올라갔을 때 안쪽에서 띵동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센서로 손님이 오는 걸 파악을 하는구나 이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카운터에 보라색 벨벳 홀복은 입은 아가씨가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가씨인가 싶어갖고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기로 한 전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카운터에 앉아 계시던 분이 저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입 나가지고 이러고 담배 쫙 꺼버리고 그냥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예. 뭔 싸가지지 저거? 아가씨 같은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같이 부딪히고 일할 사이인데 저렇게 하나 이랬는데 조금 있다 이제 웨이터로 보이는 깡마른 체형의 남성분이 와가지고 저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빈 방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잠깐만 계시라고 하면서 조금 후에 이제 커피랑 이제 잿더리를 갖다 주시고 여기 잠깐만 계시면 제가 이제 방 준비하는 중이다 보니까 저희 실장님 오실 거라고 잠깐만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한 2, 3분 정도 지났나 이제 룸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데 그 아까 제가 가게 들어왔을 때 봤던 그 보라색 벨벳 홀복을 입은 아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아가씨가 방 잘못 들어왔나 이랬는데 제가 쓰고 있던 잿더리를 손으로 휙 낚아채더니 앞에 앉아갖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네. 와 진짜 싸가지 끝판왕이다 저 양반은 이러고 있었는데 본인이 실장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가게 실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정장을 입던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옷을 야하게 입는다고 한들 간단한 뭐 시스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곤 하는데 저렇게 대놓고 홀복을 입고 그리고 향수 냄새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옛날에 그 불가리 보라색 병이라고 뿌리면서 엄청 진하게 느껴지는 그 향수가 있어요. 보라색 병. 네, 그 향수로 떡칠을 했더라고요. 예. 네, 제가 비염기가 좀 있어서 화장품 이런 게 조금만 세면은 바로 코가 막히거나 좀 그래버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표정을 좀 인상을 찌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상 찌푸리는 것보다는 엄청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너는 내가 역겹니?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아니에요. 제가 비염이 있는데 화장품 냄새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하다. 그래갖고 조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됐고 뭐 일한 지 얼마나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뭐 일은 좀 오래 했습니다. 한 7, 8년 정도 됐어요. 그래갖고 사장님이랑 낮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일하고 뭐 어디 살고 나이는 뭐 몇 살 정도 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는 어쨌든 이 가게 실장이고 뭐 잘 부탁한다. 그리고 연가를 본 지는 얼마나 됐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예? 그랬더니 아이고 이맛박에다 귀신 봐요 이렇게 써놓고 다니면서 모르는 척 하기는 이러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문 열고 야 일할 준비해 빨리 나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가게냐 싶어갖고 일단은 뭐 일을 하기로는 했으니까 예. 제가 마셨던 커피나 잿더리 얼른 치워갖고 나왔어요. 나와갖고 일단은 어디가 됐던가 처음 제가 일하는 가게다 보니까 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말라깽이 돌비라는 웨이터를 찾아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전배야 오늘부터 어찌됐든 일하기로 됐는데 오늘은 일단 형이 일 들어가는 거 보면서 배우고 내일부터 같이 합 맞춰서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 그나마 정상인갑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은 가게 구조라던가 이런 걸 알아야 제가 일하기 편하니까 어찌됐든 그날은 제가 이제 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가씨가 뭐 몇 명이 있는지 가게 구조가 어떤지 이렇게 대충만 외우고 그러고 이제 일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둘째 날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실장이란 분은 그 똘비 형한테는 엄청 새근새근 마치 연인인 것 마냥 막 스킨십까지 끼면서 그렇게 잘 지내는데 저를 볼 때는 무슨 벌레를 보는 것 마냥 그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이거 이 가게에서 오래 일 못할 것 같은데 자꾸 저러다가 저 실장이랑 부딪히면은 아무리 여기서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일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한 2시쯤 돼가지고 손님이 한 테이블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야 똘비야 옷 갈아입어 갈 준비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옷 갈아입고 대기를 타다가 이제 저 손님 나가면 우리도 같이 퇴근을 하려고 그러나 이랬는데 둘 다 옷 갈아입고 이렇게 나가려고 스트레스를 취하길래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전배 우리 요 앞에 고깃집 가 있을 테니까 손님 나가면은 마무리하고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나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지 처음부터 내가 생각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뭐 방 하나 치우는 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두 분을 떠나보내고 뭐 한 10분 15분 있다 고객님도 미리 계산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방을 치우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가게를 들어오면서는 영가가 좀 많이 이렇게 보였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상하게 가게 안에는 영가가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가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가 이틀째 방을 치우면서 느낀 거예요. 내가 지금 영안이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닌데 영가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고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척 하면서 정문을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 밖에는 영가들이 있어요. 이거 뭔 상황이지? 제가 뭐 그런다고 무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왕성했던 것도 아니니까 그래 뭐 이런 데도 있나 보지 하고 이제 간판 끄고 정리하고 내려와가지고 근처에 고깃집 있는데 가서 그 실장님이랑 그 똘비 형이랑 같이 이제 자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셋이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가면서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이제 제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나저나 그 사장님은 가게를 잘 안 오세요? 어제도 안 뵈고 오늘도 안 오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장이 막 웃더라고요. 그 사람 뭐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정산만 봐주면 땡이라고. 와 진짜 한량이 그런 한량이 없구나. 하기는 뭐 사장이 돈이 있어서 가게를 차린 건데 내가 거기다 대고 갖다부터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사장 자주 안 보면 나야 뭐 눈치 안 보고 좋지 그냥 이렇게 셋이서 잘 맞춰가지고 일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셋이서 고기를 구워가며 술을 먹다가 똘비 형이 자기는 많이 취했다고 먼저 가보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혼자 떠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이틀밖에 안 되는데 남자 둘이 있는데 여자가 먼저 갔으면 갔지 남자가 떠나버리면 내가 이 양반이랑 불편한 양반이랑 같이도 내가 술을 어떻게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쯤 돼서 이 실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티내고 다니면은 보기 안 좋다. 그러니까 제가 뭘 티내고 다녀요? 저 그런 적 없다고 그랬더니 야 너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뭐 다른 사람 그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네가 뭐 이제 가게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너는 그냥 대놓고 가게에 영가가 있나 없나 쳐다보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영가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신기한 투로 쳐다보는 거예요. 뭐 어디서 뭐 보고 들은 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물론 그분을 본 지 이틀밖에 안 되지만 앞서서 설명드린 그 진한 향수 냄새와 일단 그분 어투부터 시작해서 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투가 좀 퉁명스럽게 나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고깃집에서 느꼈던 게 이분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리 보라색 병 향수를 몸에다가 떡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나는데 뭔가 희미하게 다른 냄새랑 겹쳐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이거 향수 하나가 아니고 다른 향수랑 섞어서 썼나? 아닌데 하다가 일단은 저도 거기 계속 불이 있기 뻘쭘하니까 연인 사이도 아니고요. 네. 그래갖고 실장님 일어나시죠. 저도 뭐 술도 많이 먹고 피곤해갖고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실장님도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자리를 뜨자고 하니까 그래 뭐 살짝 알아가면 되지 뭐 그래 뭐 자리 파하고 내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 다음날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손님 한 분이 오시길래 제가 방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방에 안내를 해드리고 와갖고 실장님 여기 몇 번 방에 손님 한 분 오셨다고 그래갖고 이제 실장님이 들어갔다 나오더니 이제 똘비 형을 찾는 거예요. 야 똘비야 20분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뭐 단골 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의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 뭐 생김새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분의 특이점이라던가 이런 걸 찾아서 예를 들어 뭐 이분이 이제 국민 MC랑 많이 닮았다 하면 뭐 야 유재땡 닮았다 뭐 강호땡 닮았다 누구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저도 뭐 예전 가게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20분이라고 하니까 손님이 한 분이 왔는데 뭐 20명 어찌 술을 마시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손님이 굉장히 특이했던 게 보통 이제 손님들이 오면 아무리 웨이터들이랑 친해봐야 팁을 주는 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는데 이 손님은 이제 본인이 얘기를 안 해도 20분에 한 번씩 들어오면 뭐 본인이 직접 웨이터한테 술이라던가 뭐 안주라던가 이런 걸 시키고 그때마다 팁을 20분마다 후하게 이렇게 주더래요. 그리고 똘비 형이 너 저분 깍듯이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로는 20분이라고는 하지만 또 딴 방이 있고 이제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시간이 제가 발 때는 20분 다 된 것 같은데 똘비 형은 엄청 바빠 보이니까 똘비 형 20분 다 돼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네. 나 지금 못 들어가는데 야 전비야 네가 한번 들어가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얼음통에 얼음 가득 채워놓고 잿더리랑 이렇게 해갖고 가지고 들어갔어요. 똑똑 녹화하고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꾸벅 인사하고 고기를 딱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게에는 영가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네. 영가를 제가 가까이서 마주했을 때 느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뒤통수가 저릿저릿하고 눈꺼풀 위로 뭔가 피로감이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느낀 건데 제가 그런다고 손님 앞에서 굳어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테이블에 얼음통이랑 잿더리를 갈면서 슬쩍슬쩍 쳐다봤어요. 어디 영가가 들어왔나? 근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영가는 한 분도 안 계셨고. 그러고 이제 얼음통이랑 잿더리 치우고 자리를 뜨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잠깐만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이러고 그분 얼굴을 쳐다봤는데 제가 예전에 그 나이트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언뜻 얘기했던 게 있어요. 사람 얼굴과 영가 얼굴이 겹쳐 보인다고. 예. 그 20분이라는 손님 얼굴이랑 뭔지 모를 영가에 비슷한 얼굴이랑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쳐다봤다고 황급히 딴 데를 쳐다봤어요.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야 봐봐라 야 다시 쳐다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하면서 그분 이제 배 쪽을 제가 쳐다봤어요. 그분이 앉아 계시니까 야 얼굴 쳐다보라고 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사람 얼굴에 정확히 영가의 얼굴이 이렇게 더 휘어져 있는 형상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그 얼굴을 본 순간 굳었어요. 그래갖고 속으로 이거 뭔 상황이냐. 귀신에 씌인 것 같진 않은데 저렇게 똑바로 얘기를 하는데 저 얼굴은 뭐고 저 뭐지 기운은 또 뭐고? 이러고 있는데 가까이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쭈뼛쭈뼛 발가락으로 겨우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살살살살 갔는데 긴장하지 말고 옆에 와서 앉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아니다 모르겠다고 옆에 앉았어요.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빈잔을 주더니 저한테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마시라고 긴장 풀고 일한 지 얼마 안 됐구만 초짜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저도 모르게 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셔 이러길래 고개 이제 반대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마셨어요. 마시고 이제 잔 닦아가지고 딱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얼굴을 쳐다봤는데도 여전히 그분은 영가랑 얼굴이 더 씌워져 있는 거예요. 오. 잔을 주다가 또 굳어버리고 근데 이거를 제가 티를 내는 것도 웃기고 이 사람 표정도 저를 묘하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볼일 끝났으면 가봐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부르더니 5만원짜리 몇 장을 저한테 이렇게 지갑에서 꺼내더니 주더라고요. 수고했다고. 일단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후다닥 나왔어요. 우와 뭐지? 어떻게 저런 상태로 저렇게 편안하게 술을 먹을 수가 있지? 와 뭐냐? 막 이러고 있는데 똘비 형이 와갖고 야 얼마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받은 게 있으니까 이만큼 받았다고? 20만원 정도 되나요 형님? 이러고 똘비 형한테 주고 형 저 담배 좀 피고 올게요 이러고 주방 쪽으로 가서 담배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뭐 이제 앞선 시참에서 여러 가지 뭐 연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대놓고 저렇게 무슨 합체 귀신도 아니고 진짜 저런 거 처음 봤거든요. 예. 근데 시간대도 늦은 시간이라 이거를 제가 뭐 그런다고 뜬금없이 무당이모한테 전화해갖고 이런 존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나는 저 사람은 다시는 내가 못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어찌됐든 간에 그날도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렇게 지나가고 다음날이 아마 토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출근을 하자마자 똘비 형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일요일날 뭐 하냐? 뭐 일요일날
다 쉬는데 할 거 없어요 형. 뭐 없으면 저녁에 친구들이랑 술이나 한잔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너 낮에 잠깐 나랑 마실 좀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남자끼리 마실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차 있잖아. 네 차 따고 형이랑 뭐 5군데 정도 갔다 올 건데 형이 차비랑 이런 거 섭섭지 않게 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무슨 차비고 기름값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저녁에 맛있는 거나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도 일이 끝나고 토요일도 일이 끝나고 이제 일요일날 제가 낮에 일어나갖고 이따가 낮에 돌비 형이 보자고 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주워 들었는데 부재중 통화가 무당 이모님한테 와 있더라고요. 웬일이시지?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배 잘 지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뭐 저 다시 지금 일도 시작하고 가게 온 지 뭐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럭저럭 지낼 만도 해요. 무시할 건 최대한 무시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물어볼 게 있었으니까 마침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 뭐 오늘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안 그래도 같이 일하는 형이랑 어디 좀 가기로 했는데 왜요? 그러니까 몇 시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나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그런 시간 좀 남으니까 잠깐 가게 좀 들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잘 됐다. 얼굴 보고 좀 물어보고 그래야겠다. 갔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 어쩐 일로 이렇게 저를 다 부셨습니까? 얘기했더니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하자고. 그래갖고 네 이러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그 전에 봤었던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 전배야 너 오늘 거기 안 가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를요? 했더니 너 뭐 이따가 누구 만나기로 했다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며칠 전부터 약속했던 거라 선이야기를 안 돼요. 이모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모가 뭐를 좀 해야 돼서 그러는데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 돼서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나 약속 시간 전까지 후다닥 헤쳐놓을게요. 아까 어떤 거예요? 했더니 여기 앞에 하면서 막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잔심부름을. 잔심부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추 보니까 지금 출발해야 약속 시간에 도착할 정도 시간이 됐어요. 네. 이거 이렇게 했는데 저 이제 가볼게요. 약속 시간이 돼갖고 가야 될 것 같다. 했더니 잠깐만 앉아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뜸들이시지?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속 시원히 얘기 좀 하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나 거기 가면 안 되냐고 혹시. 그랬더니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뭐 운전해갖고 한 4-5군데만 도면 된다는데. 그러니까 너 개 태우고 네 차에 타면 안 된다고. 뭐 때문에 그래?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줘봐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 일단 지금 네 형이라는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일단 약속 파토부터 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알았어요. 뭐 일단 똘비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똘비 형 전화를 갔더니 전배야 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게 약속 시간 몇 시간 전에 이렇게 파토 내는 것도 솔직히 좀 미안한데 네. 약속 시간 다 돼갖고 이제 전화해갖고 그리고 차도 없는 양반이 제 차 이렇게 쓴다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파토 내기가 굉장히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형 제가 지금 여기 이모님이 좀 다치셔가지고 급히 가봐야 돼갖고 형 제가 도움을 오늘 못 드릴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모가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피커폰 이제 띡 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돌비 형이 그래? 아쉽네 괜찮아. 형이 뭐 택시 타면서 다니면 되니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쓰지 말고 아이고 미안함이 전화 밖으로까지 들린다. 괜찮아 이러면서 형이 이따 이거 일 끝나면은 전화할 테니까 나와서 술이나 한잔하자.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찐으로 착한 양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제가 이모님한테 됐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모님이 가슴팍이 옷고름을 잡고 하고 막 인상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형도 지금 사단 날 것 같다.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 사단? 뭐 얘기를 좀 물어서 얘기하지 말고 또 얘기 좀 해주세요. 나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거기 가면 큰일 난다는 건 알겠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똘비라는 애 어디 무슨 뭐 사주받고 뭐 옮기는 것 같은데 절대 좋은 거 아닌데 그거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네. 내가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인상착의를 물어보더라고요. 걔 인상착의 좀 얘기해보라고. 몽타주 좀 얘기해봐. 막 이러길래 나 키는 저만한데 좀 빼자 꾸랐고요. 얼굴 허허였고 그냥 누가 보면은 좀 딱 병 걸리게 쉽게 생긴 얼굴이다. 근데 사람은 진짜 착하다. 원래 그런 애가 아닐 건데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몸을 덜덜덜 떠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막 뭐하고 있던 찰나에 1시간 반 정도 지나갔고 똘비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예 형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전배야 나 지금 여기 그 어느 동 어느 쪽인데 내 지금 할 일은 다 했는데 너 잠깐만 형 좀 태우러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뭐 택시 타신다더니 왜요 형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형이 좀 어지럽네? 잠깐 여기 앉아있는데 좀 많이 어지러워서 그러는데 좀 태우러 올 수 있으면 태우러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걱정스러워갖고 일단 형 알겠어요 잠깐만요 형 바로 전화할게요 그러고 전화 끊고 이모 이거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형 상태 안 좋아 보인다고 그랬더니 이모님이 야 그래 같이 가자 이러면서 잠깐만 나가 있으라고 옷 갈아입고 나온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 심각한 일인가 싶어갖고 밖에 나가서 이제 담배 피고 있는데 담배 하나 채 피기도 전에 얼른 이렇게 옷을 채비를 하셔갖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님 뒤에 태우고 이제 똘비 형한테 전화했어요. 형 어디 계세요? 했더니 목소리가 완전 맛이 가가지고요. 여기 있다고 왜 이러지? 아이고 공황 증세도 아니고 왜 이러지? 막 이러길래 잠깐만 있어요. 금방 갈라니까 이러고 차 타고 이제 눈썹 휘날리게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좀 약간 이게 위태위태한 게 대로변에 보면 이제 인도를 올라가는 턱이 있잖아요. 거기 걸터 앉아갖고 마치 술 취한 사람만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한 10m와 5m 이렇게 가까워질 때쯤 정신 차리라고 클락션을 이제 빵 눌렀거든요. 그 소리 듣더니 깜짝 놀라갖고 이제 제 차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비상깜빡이 켜고 내려갖고 형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단은 잠깐만 좀 앉아서 얘기하자 이러길래 타라고 그래갖고 보조석에 일단 태우고 이제 저희 가게 쪽이 동네다 보니까 그 형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제 형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몰라 택시 타고 이동을 해서 내가 멀미를 했나?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막 팔도 저리고 막 힘들다고 그러고 있는데 막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무당이모님 손바닥으로 똘비 형 뒤통수를 시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왜 그래요? 그러는데 맞은 똘비 형도 일단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뒤에 사람 있는 줄도 몰랐을 텐데 그렇게 뒤통수에다가 스매싱을 갈기니까 그래 이모님이 야이 형, 야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거냐고 너 뭐 날랐어? 뭐 날라다녔어? 이러는 거예요. 똘비 형도 일단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배야 너 여기 잠깐 차 세워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야 너 그 형씨 뒤로 타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똘비 형이 이제 뒷자리로 탔어요. 저도 일단은 이거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앞뒤 상황을 모르는 상태니까 뒤로 이렇게 저도 고개 돌려서 보고 있는데 무당이모님이 진짜 뚫어져라 똘비 형을 이렇게 노려다보더니 진짜 한 대 팰 수도 없고 진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똘비 형이 깜짝 놀라갖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전배 집으로 가자 일단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여부가 있겠습니까? 후다닥 이제 차 돌려갖고 이모님 댁으로 달렸죠. 일단 셋이 이제 방에 들어가갖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 좀 해봐. 누가 시켰고 무슨 일을 했고 뭐 했는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아 하니 일단은 사건의 시초는 20분이라는 손님이 팁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 똘비 형한테 알바 아닌 알바를 시켰더라고요. 봉투를 그러니까 편지 봉투 같은 거를 어디다가 배달을 해달라. 그럼 어떤 류냐면 그냥 집 우체통 있잖아요. 네. 우체통에다가 요거 그냥 넣어놓으면 된다. 보통 시킬 때마다 뭐 4집에서 6집 사이 그냥 이렇게 집에 가갖고 주소 알려주면 거기 이렇게 가갖고 우편함에다가 그 편지 봉투 넣어놓고 나오는 게 땡인데 그렇게 하루 하고 나면은 한 돈 100만 원, 150만 원씩 쥐어줬대요. 아니 뭐 그런 알바가 있어요. 편지 봉투 그런 알바 있으면 내가 해야겠다. 옆에서 이모님이 너 조용 좀 하고 있으라고 웃기는 얘기 같냐고 일단 알겠어요 하면서 얘기를 계속 듣는데 이제 똘병도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뭐 가게오면 팁도 많이 주고 하니까 솔직히 이런 일을 누가 마다하겠냐고 택시를 타면서 뭐 부천 인천 시내를 다 돌아도 솔직히 그 돈을 못 쓰는 돈인데 솔직히 알바 삼아서 금액도 크고 하니까 소소하게 몇 번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핸드폰 줘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 형이 주섬주섬 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패턴 풀고 네 사진첩 줘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진첩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한 사진을 딱 클릭해갖고 이거 언제 쪽 사진이냐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봤더니 사진 속에 똘비 형이 좀 건장한 체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진이랑 이게 몇 년 지난 사진인지 똘비 형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깡말라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5개월 전이래요 불과. 근데 딱 봐도 몸무게가 30-40kg 정도는 차이가 나 보이거든요. 다이어트를 해도 물론 이제 뭐 죽어라고 안 먹고 하면은
5개월 동안 3, 40kg 빼는 건 뭐 일도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뺄 수 있는 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모님이 이걸 딱 보더니 와 아주 그냥 죽기 직전 시체를 갖다 놨다면서 너 뭐 받았다 그랬지? 그거 좀 꺼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 형이 주머니 속에서 무슨 봉투를 꺼내는데 노란색 봉투에 그냥 언뜻 봐도 안에는 돈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부적이라기도 그렇고 왜 부적 하면 빨간색 한자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근데 획이 언뜻 봐도 보통 부적에 들어가는 한자의 획수는 아무리 물론 제가 봐도 15획, 20획이 넘어가는데 단 3획 정도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님이 그걸 보더니 바로 낚아채더니 그 왜 부적이나 이런 거 태우고 하는 그 노쇠 그릇 있잖아요. 네. 그 노탐이라고 그러나? 거기다가 바로 불 태워갖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똘비가 거기 돈 들어있는데 좀 가만 좀 있으라고. 그랬더니 다 탈 때까지 기다려가고 다 탄 거 확인하고 다시 뚜껑을 닫으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 똘비라 그랬나? 똘비 씨가 지금 열심히 그 배송을 해드렸던 게 내가 볼 때는 그 집 저주하라고 이제 뭔가 술을 써갖고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것 같거든? 근데 보통 그런 거는 뭐 배송을 전달을 했다고 칩시다. 전달을 해서 집에 도착을 하면은 물론 그거 열어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입겠죠? 근데 그 배송하는 사람도 화를 입는다고. 근데 분명히 몇 번 이렇게 가셨다고 하셨잖아. 내가 볼 때 당신 뭐 안 먹고 이래가지고 살 빠진 것도 아니고 절대 밤일해갖고 살 빠진 것도 아니야. 이 짓거리 하면서 지금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거고 똘비씨 당신 뒤에 지금 목 없는 시체만 지금 너댓이 지금 당신 모가지 비틀고 있다고. 당신은 보일런지 안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참 그렇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옆에서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막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양밥을 할 그 건덕지를 본인이 이제 몇 개월 동안 그거를 배송을 하고 있던 거예요. 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진짜 미치고 진짜 환장을 노리시더라고요. 형 무슨 뭐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뭐가 좋은 건 줄 알고 했더니 야 내가 편지 봉투에 돈이 들었는지 부적이 들었는지 인형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보내달라고 하고 돈 준다고 하니까 한 거지. 너 같으면 그 돈 준다고 하면은 솔직히 안 하겠냐 하니까 하긴 날 수도 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모님도 이거를 일단은 전배 너도 그렇고 똘비씨 두 분 다 가게 그만두셔. 가게 그만두시는 게 맞고 내가 지금 계속 며칠 동안 말없이 전화도 안 하고 전배 너 하는 거 내가 지금 속으로 진짜 기도 엄청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가게 안에 연가 하나도 없다 그랬지. 지독한 거 둘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배 너는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했냐고. 근데 저는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게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 이 사건이 막 이미 이만큼 벌어져 버렸던 거잖아요. 네, 그때 가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실장이란 분은 진짜 내가 어떻게 영안이 있는 거 귀신같이 알아차리면서 얘기했었고 그리고 거기 오는 손님 중에 20분이라는 손님이 있다 별명이. 내가 근데 그 양반을 봤는데 사람 얼굴이랑 연가 얼굴이 겹쳐져 있더라. 솔직히 많이 놀랐었는데 내가 그 얘기 하려는데 지금 오자마자 뭐 어디 가지 말라 뭐 하라 해서 내가 차마 얘기를 못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연가들이 왜 없겠냐. 걔네 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맞다고 문 앞에 있고 안에는 한 분도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맞는 거라고. 요거를 하고 이제 눈을 감고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너 사장이라고 있지. 너 사장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어쨌든 제가 그 가게 그만두려면은 뭐 사장님한테 전화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전화해놓고 어차피 또 얘기하실 거 뻔하니까 미리 스피커폰 켜놓고 한 신호만 3번 4번 정도 가더니 이제 사장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전배야 일 잘하고 있지.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모님이 샤우팅을 날리시는 거예요. 야 이 양반아. 가게가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사장이란 양반이 직원들만 딸랑 보내갖고 가게가 뒤집어지든 귀신들이 들끓든 그렇게 밖에서만 싸돌고 있냐고. 오너라는 양반이 어떻게 오너 기질이 없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두 분이서 통화를 하니까 저희는 일단은 괜히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는 진짜 시원하게 용거할 것 같으니까 피했었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남자가 그러냐고. 사내가 그러냐고. 본인이 무서우면 장사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길래 이제 뭐 사장님도 막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가 그 실장이 그 가게에 입사를 하면서부터 본인이 막 차 오싹오싹하고
막 좀 안 좋은 걸 느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무서우니까 가게 안을 못 들어가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면접을 봤을 때도 대낮에 커피숍에서 봤던 거였고,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가게 매상을 슈킹을 치든 안 치든 본인은 어찌됐든 가게에서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뭐 바지 사장이 돼서 월급쟁이가 되었든 간에 자기는 무서워서 그 가게를 못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였고, 일단은 가게 웨이터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저를 채용해서 넣었던 건데 자기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아이고 피해자가 자꾸 는다. 저기요 사장 아저씨 가게 닫어. 일주일 됐든 한 달 됐든 닫고 그 놈들 쫓아내라고. 나는 손님 실장 그 시스템 모르겠고 그 두 놈들 먼저 쫓아내고 그 다음에 가게를 리모델링을 하든가 뭘 하든가 아니 딴 데서 옮겨서 하든가 애꿎은 어린 것들 피해주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일단 사장도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흔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안 할 거라고 그분도 이제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갖고 일단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 저도 뭐 일단 뭐 조치 좀 취하고 제가 전화를 할게요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고 실제로는 이 사장님이 가게 횡령건으로 해갖고 그 실장님 고소를 넣었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거는 솔직히 안 파서 그냥 흐지부지 됐던 거지. 솔직히 뭐 매상 뭐 나가는 거 보면 사장도 대충 알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니까 그런 걸로 고소를 넣었고 어쨌든 그 실장분은 쫓아내놨고 그 20분이라는 손님도 일단은 그 가게가 뭐 한 보름 정도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는 그 가게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저랑 똘비 형은 좀 얼마 안 지냈는데 나름 좀 돈독해졌어요. 물론 네. 그런 좀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름쯤 있다가 이제 가게 사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전배야 잠깐 커피 한 잔 마시자. 지난번에 봤던 커피숍에 잠깐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알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혹시 똘비 연락되면 똘비랑도 같이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똘비 형한테 일단 전화해가고 같이 이제 그 커피숍 가서 만났어요. 네.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가방 속에서 뭐 주섬주섬 봉투 2개를 꺼내갖고 저희한테 하나씩 놔둬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봉투를 뭐지? 금일봉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똘비 형 같은 경우는 돈 봉투에 진짜 학을 뗐었잖아요. 돈 봉투를 꺼내주자마자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형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지. 막 옆에 상황을 아니까 이제 네. 이렇게 해줬는데 니네가 되게 고생했고 나는 뭐 일단은 뭐 전배 네가 그렇게 좀 도움 줘갖고 내가 좀 이렇게 하긴 했는데 나도 뭐 가게 보름 동안 영업도 못하고 해서 난리도 아니다. 근데 니네 둘이 혹시 괜찮으면 니네 둘이 이렇게 한 맞춰서 가게에서 좀 일을 해줄 수 있겠냐. 이거는 뭐 일종의 뭐 계약금이라고 생각을 해라. 단 몇 개월이 됐든 가게에서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일단은 어찌됐든 상황은 끝나고 그 분들도 안 계신 거니까 저는 일단 그래요 뭐 둘 다 백수인 마당에 형 똘비 형 둘이 같이 좀 잘 해보게요 이렇게 얘기해갖고 같이 둘이서 일을 하고 저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저는 더 좋은 나이트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가게를 그만두게 되고요. 네. 똘비 형과는 1년에 한두 번씩 연락은 아직도 와요. 그렇게 연락을 하고 오고 있고 그때 이제 제가 구술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뭐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보통 대략 한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때 제가 먼저 이제 이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 네. 너 가게 그만두고 밤일도 엔간하면 때려치고 이제 좀 다른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맞는 말인 게 어차피 야간에 업소에서 일을 하면은 뭔가야 뭐 사람 칠 만큼 자주 보는 건 뻔한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제 자기 방어만 하는 것 같지만 뭐 저도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그랬고 공장생활 조금만 하다가 화력의 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당장 그만두고 딴 일 하라 하면 다른 일 자신도 겁도 나긴 한다. 솔직히 지금 귀신 겁나는 것보다 내가 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적응할까가 더 겁이 난다. 지금 있는 만큼 내가 좀 조심하면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리고 저 부타면서 큰돈 들어간 거 이모님이 더 잘하시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 얘기를 들은 이모님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누구랑 문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고 조금 후에 이제 카운터를 보시는 남자분이 계시는데 이분께서 종이가방 조그만한 거를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모님이 받아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요. 이모 뭐예요? 하면서 안을 딱 봤더니 돈인 거예요. 예. 언뜻 봐도 한 몇백만 원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은데 뭐예요 이모? 했더니 받고 밤일
그만뒀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도 오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부린 사람 값은 부린 사람 값이라 그거는 못 넣어주고 일단은 요거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너 갖다 써.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무당 이모님이랑 돈독해진 이유가 요 이유 때문에 지금도 제가 연락하면서 정말 잘 지내고 있고요. 야, 드문데 사실 그러기가. 가끔 연락 와서 저한테 막 안부 물어봐 주시고 해서 예. 한 번은 제가 이래요. 아, 진짜 이모는 내 찐 이모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 잘해주냐고. 이모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프터 서비스다 이놈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야, 근데 이번 이야기에서 전배님이 공포를 느꼈던 게 사실상 귀신만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랑 융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셨으니까 굉장히 더 소름 끼치고 뭔가 더 두려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는. 이게 훨씬 더 무서웠다. 그냥 귀신 자체만 보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앞서서 뭐 다른 십참자분들이 뭐 악령을 봤다, 악신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운이 좋았는지 아직까지는 그런 영가들은 못 만났어요. 앞으로도 못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네네네.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진짜 제가 그날 제 속옷을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길었을지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무서웠어요. 아마 좀 지리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솔찬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또 이렇게 그때 당시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실 거죠?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희야 뭐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듣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이제 화류계 쪽에서 근무를 하실 당시에 겪었던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전배님 이야기 속에 나온 것처럼 사람과 귀신이 딱딱 섞여 있는 그런 귀신이라 그래야 돼, 사람이라 그래야 돼, 그런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시거나 아니면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콩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콩님이 오늘 또 일본에 기묘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콩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또 잘 연결이 되네요. 다행이에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일본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돛키리가 주제예요. 뭐라고요? 돛키리. 도치리? 제가 이게 발음이 안 좋아. 도키리. 네, 돛키리. 네, 도키리. 예. 네. 이게 몰래 카메라라는 거거든요. 몰카. 예. 네, 그게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콩입니다. 콩이죠. 이번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몰래카메라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능에서 몰래카메라 플랫폼이 이 몰래카메라라는 게 굉장히 예능의 한 코너로서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각종 이제 몰래카메라 하면 나올 만한 클리셰라고 하죠. 이제 흔하게 반복돼서 사용하는 그런 거. 그게 많은데 이제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키무라 선생님이 교화를 가셨다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고 크게 놀라셨던 사건이에요. 오호. 이야기를 시작하자면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돌비 씨라고 할게요. 이 돌비 씨가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남자들이 많이 모이면은 남자들을 그 인터넷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보다 빨리 죽는 이유. 장난의 강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비 씨하고 이 돌비 씨의 친구 무리는 굉장히 장난을 자주 치는 사이였어요. 이제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다음날에 또 누군가가 당연히 장난을 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장난 중에 이 장난이 친구들끼리 즐기고 하다 보면은 몰래카메라의 형식이 되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얘를 놀래키고 그거를 몰래 숨어서 보거나 아니면 딴 데서 지켜보고 있다가 얘 놀라는 거 봐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예.
이런 식의 장난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언젠가는 이러다가 우리도 몰래카메라 하다가 큰 사고 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이렇게 장난스러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똘비 씨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는데 집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원래 부동산에서 보려고 했던 집보다 더 괜찮은 집을 소개받은 거죠. 사실 원래 소개받았던 집보다 좋은 집을 소개받은 이유는 원래 집이 빨리 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거 못 보셨으니까 다른 집을 보여드릴게요 하고 궁여지책으로 소개받은 집인데 와보니까 방 개수도 생각보다 많고 원래 있던 집보다 평수? 우리나라로 치면 평수는 조금 줄어들지만은 근데 방 평수가 줄어든 대신에 방이 잘 나눠져 있어서 오히려 좋아. 이렇게 잘 나눠져 있으면 평수가 좀 좁아지더라도 내가 잘 쓸 수 있겠다. 여기 계약합시다 해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갔으면은 이렇게 막 이삿짐 옮기고 한 달 정도는 정리하느라 막 바쁘잖아요. 한 달 정도 막 정리하느라 바쁘고 정리 다 되고 나서 친구들 와가지고는 또 술 마시고 또 장난도 치고 하다 보니까 그저 한 두어 달이 지난 거예요. 이제 두어 달쯤 지나면 집에 많이 익숙해지죠? 이제 집에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이제는 새 집이라는 느낌도 없고 근데 어느 날부터 자는데 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뭐지? 쎄한데 싶었더니 이상하다 쎄한데? 하고 화장실 가려고 불을 딱 켰는데 화장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 따로 있거든요. 욕조가 있는 욕실이 분리가 돼 있어요. 보통 변기가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데 문을 딱 열었는데 눈높이에 사람 얼굴이 있는 거예요. 우와 하고 뒤집어서 깜짝 놀라면서 우와 귀신 우와 귀신 뭐고 하면서 불 켜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더 놀란 거는 갑자기 옆에서 우와 하고 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집안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막 웃는 소리가 나는 거죠. 알고 봤더니 화장실 안에 있던 것은 가면 같은 거였고 사람 얼굴 모양. 그러니까 대충 좀 밋밋한 가면에다 사람 얼굴 사진 같은 걸 붙여가지고 사람 얼굴처럼 만든 거였고 옆에서 튀어나온 건 친구인 거예요. 야, 이 개또라이들아. 또 집에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전에 몰래 열쇠 하나 복사해놨지로. 다 열쇠 받아가 네 열쇠 이제 2개다 하고서는. 와, 씨, 장난도 이건 장난 진짜 놀랬다 이번에는. 야, 이거 다 지난번에 어디서 본 거야. 너 못 봤냐? 몰래 카메라를 당하면 제일 무서운 게 집안에 누가 있다가더라. 그거 당해보니까 어때? 와, 진짜 심장이 벌컥벌컥 뛰어가지고 나 죽을 것 같다. 야, 와, 씨. 그럼 너 혼자만 이렇게 숨어온 거야? 오늘은 혼자만 왔지.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놀란 거예요. 이런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이사 왔다고 몇 번 이렇게 똑같은 장난을 반복한 거죠. 막 그러다가 이제 그만 와라. 나 열쇠도 바꿀 거야. 이러고서는 이제 좀 집에 쳐들어오는 장난을 그만하자고 얘기를 하고서는 또 그렇게 하면 며칠 지나니까 장난도 안 치고 이제 편하게 잔 거죠. 이 똘비한 분이 편하게 잤는데 이불 밑에서 뭔가 자기 발부터 더듬하면서 올라오는 것 같더래요. 아씨 이것도 친구들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하고서 눈을 떠봤어요. 근데 놀란 게 아까 말했잖아요.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장난이 과격해지고 여자들보다는 남자가 빨리 죽는 소리 나오고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친구들은 다. 근데 발을 잡고 올라오는 손이 여자 손이에요. 쓱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잠이 되게 안 깼대요. 이게 명확하게 내가 눈을 뜨고 봐야지가 아니라 그거 있잖아. 머리고는 또 누가 장난치다 보냐고 눈을 떠야지 하는데 정작 눈을 떴을 때는 내가 이게 잠에서 깬 건지 자는 도중인지 모르겠는 이런 비몽사몽한 상태. 그런 상태로 이제 몸도 잘 안 움직이고 너무 비몽사몽하니까 그런 상태인데 여자 손이 싹 자기 몸을 더듬으면서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더래요. 그래도 흐릿한 시야로 이불 속에서 여자가 자기 몸 위로 올라타가지고 자기를 쓱 내려다보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음날 친구들한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응? 네가 우리한테 누구 집안 많이 쳐들어갔다고 장난치는 거지? 야, 똘비 저거 감 다 죽었다. 야, 우리가 그런 장난 안 치기로 합의했다고 바로 이렇게 허접한 그런 개소리라면서 우리를 놀리려고 드는 거 보니까 제 감 다 죽었네. 이거 안 믿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워낙에 장난을 많이 치다 보면 서로 양치기 소년 상태가 돼가지고 안 믿는 거죠.
아이, 진짜라고. 야, 씨, 밤에 웬 여자가 내 발목부터 이렇게 니들이 보낸 거 아니라고? 개소리하고 있네. 야, 너네 집에 밤에 그렇게 보낸 여자분 있었으면 우리가 같이 그 미팅이나 하고 있었겠다. 우리가 맨날 남자끼리만 모이는 게 딴 이유가 있냐? 흰소리라고 앉았네. 우리가 좀 장난을 좀 심하게 치긴 했나 보다. 너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잘 먹고 잘 자면 그런 거 안 봐. 아씨, 진짜 안 믿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하루 그러고 말았으면은 이 똘비씨도 아씨 진짜 기가 허해서 그랬나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똘비씨가 조금 이제 좀 집에서 잠을 잘 때마다 유달리 잠에 좀 잘 드는 것 같더래요. 아, 내가 요즘 확실히 피곤하구나 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자면은 꿈속에서 또 그 여자가 발목을 또 이렇게 만지고 올라오고 꿈이 점점점 뭐랄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막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는 나중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귀접이라고 하는 것까지 단계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니까 점점 피골이 잠겨받는 거예요. 꿈도 꿈인데 이 잠은 오는데 깊이 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온몸이 찌뿌둥하고 거기다가 이상하게 말라가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야 똘비 저거 진짜 귀신 보는 거 아니냐? 야 너 어떤데? 다시 얘기를 해봐. 이쯤 되니까 똘비 씨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이렇게 본 이유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그 귀신하고 그 으쌰으쌰 이렇게 얘기가 됐어. 근데 그 이후로부터 내가 좀 이렇게 기운이 없어. 좀 잘 먹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귀신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귀신 이쁨? 야 너는 친구가 피곤이 상급했는데 너 나오는 말이 귀신 이쁨밖에 없냐? 그러니까 아니 뭐 야 그렇게 잘 먹고 그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냥? 아니면 뭐 영매사 같은 거 또 불러볼래? 야 근데 그거 돈 많이 들어가. 이렇게 얘기가 막 되다가 얘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장난이었대요. 진짜 그냥 장난으로 야 귀신 예쁨? 아이 너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얘기냐? 근데 예쁘긴 하더라? 얼굴 봤음? 못 봤음. 이런 식으로 그냥 남자들 그냥 시시콜콜한 이제 자기 신체 연령보다 낮은 지능으로 대화하는 그 장난 그 대화로 계속 이어졌는데 어느 날 똘비씨의 친구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똘비씨 번호로 또 띡 하고 전화가 왔는데 받았어요. 모시모시 똘비 왜? 하니까 똘비씨가 야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야 똘비야 전화가 뚝 끊기니까 놀래가지고 그 주변 친구들한테 전화를 받는 친구분이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야야야 똘비가 목소리가 막 이상하더니 방금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 똘비 열쇠 아직 가지고 있는 애 있냐? 하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열쇠를 숨겨서 들고 있던 하나를 열쇠 있으니까 가봐 하고 똘비씨 집으로 우웅 몰려가서 문을 연 거예요.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똘비씨가 부엌에 물컵 하나를 바닥에 떨구고서는 기절해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야 똘비 죽는다 야 일단 퇴 싫어 이거 병원으로 데려간 거죠. 의사 선생님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의사 선생님 요즘 기운을 너무 쓰셨나 본데요? 네? 아니 영양실조기가 살짝 있으시고 똘비 진짜 잘 먹고 다니는데 영양실조기가 있다고요? 이게 그쪽으로 힘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기력이 없으신 거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똘비 씨가 한 얘기가 이 친구분들은 저거 나중에 뭐 썰 풀려고 뭐 장난치려고 빌드업 하는 거다. 그거도 남는다. 그래서 헬스케 보이는 거 저것도 다이어트 같은 거 하는 걸 거다.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얘가 진짜 그런 쪽으로 기력이 빨려가지고 지금 영양실조가 왔다는 얘기 하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소액 맞고 입원을 좀 하신 다음에 나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기력이 쇠하신 거니까 바로 그냥 나가셔도 되는데 좀 잘 먹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똘비 씨가 살짝 기운을 차린 사이에 친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결국은 그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퇴원을 가기로 했대요. 퇴원을 했는데 그 집에 가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똘비 씨가 그 귀신 얘기, 귀접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쟤를 저 집에 혼자 두는 게 맞냐? 아닌 것 같다. 야, 너네 집에 방 하나 비지 않냐? 그치. 너네 집에 그리고 어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그 자세한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똘비가 요즘 건강이 안 좋다고 하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우리 집에 좀 데리고 있다. 똘비 혼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해보자. 다행히 오랫동안 친구 관계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똘비 씨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그 친구분의 어머니께서도
발벗고 나서가지고 아유 또이비 그렇게 아프면은 이렇게 친구들도 많은데 아줌마한테 연락도 하지. 그래서 좀 쉬고 이제 땡땡이 나간 다음에는 아줌마가 밥하고 차려줄 테니까 기운 차리자. 회사에 연락했고 이렇게 잘 요양시켜주기로 한 거예요. 집에 그렇게 해주고 나서 친구들이 불안해서 그 집을 찾아가 봤대요. 또이비 씨의 허락을 받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또이비 씨가 쓰러져가지고 깨진 컵 말고는 딱히 뭔가 바람이 침입한 흔적 같은 것도 없고 뭔가 귀신 얘기에 나올 법한 어딘가 구석에 있는 음습한 곰팡이, 뭐 옷장 뒤에 숨겨진 부적, 화장실 그 물통 안에 있는 무언가 이상한 것 그런 거 다 찾아봐도 없더래요. 그 친구분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야씨 이거 대체 왜 그런 걸까 제가? 제 여자친구 사귀고서는 우리한테 구라친 거 아닌가? 거기까지 갔는데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당연히 제가 쓰러졌으면 연락을 했겠지. 아니면 제 핸드폰 기록이라도 보든가. 핸드폰 기록 보니까 진짜 여자 이름은커녕 회사 친구 이 또이비 씨가 부모님도 일찍 여여가지고는 혼자기 때문에 부모님 전화도 없고 그냥 회사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집을 뒤져봐도 나오는 게 없다. 대체 왜 이런 걸까? 하고 막 이렇게 친구분들끼리 머리를 이렇게 골머리를 썩이고 있으니까 그 친구분 어머님께서 딱 얘기를 했대요. 그 귀신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은 엄마가 그 아는 선생님 소개해줄까? 이런 거예요. 그 아는 선생님 소개를 해준다니까? 뭐 영매사 같은 거? 아이 그런 거 잘 해주시는 분 계셔. 어떻게 필요해? 그럼 또이비가 저렇게 됐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하고는 전화를 따닥따닥 두드려서 전화를 걸어서 한 게 모 영매사님이고 얘기 딱 듣더니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나보다는 이 사람이 더 잘 받을 거예요. 또 합리적으로. 그럼 가르쳐준 게 키무라 선생님인 거예요. 키무라 선생님이 이제 또이비 씨를 뵈러 온 거죠. 아이고 또이비 씨 그건 무슨 일이 있으셨다고요? 하니까 이제 약간 그때쯤 가서는 제정신과 기력이 회복이 어느 정도 된 또이비 씨가 다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요. 제가 저 집에 새로 이사를 갔는데 친구들이 장난치던 거를 뭐 장난치고 오지 말라고 했고 오지 말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귀신이 잘 때 나왔고 그 다음에 내가 귀접을 겪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기운이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딱 듣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쪽으로 기력이 쇠하셔가지고 지금 영양실조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셨으면 그쪽으로 기력이 쇠하셨다는 건데 그 친구분들하고 다 나가보시고 이렇게 둘이서 남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둘이서 남아서 이 또이비 씨한테 물어본 거죠. 또이비 씨 진짜 진지하게 저한테만 얘기하셔도 되니까 제가 알아서 말 맞춰드릴 수도 있고 혹시 그 매매업소나 아니면 숨겨둔 여자친구라든가 그런 쪽에 친구라든가 교우관계가 있으신 건 전혀 없으시고요. 딱히 의심하는 거라기보다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대답하고 싶지 않으시면 저희는 계속 조사를 할 거고요. 하니까 또이비 씨가 진짜 전혀 없어요. 제가 여자친구도 없고요. 그건 업소 쪽에 가기에는 제가 돈도 없어요. 그리고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남자들하고만 너무 많이 놀다 보니까 그 여자들하고 교우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편이고요. 진짜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이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하구나. 이 사람도 진짜 힘들구나. 키무라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고는 그럼 저희가 그 집에 가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키무라 선생님도 그 집에 가서 다 뒤져본 거예요. 근데 제자분들하고 같이 가봐도 키무라 선생님의 눈으로 봐도 귀신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귀신이 여기도 있을 수가 없어. 귀신이 없을 만한 장소야 여기는. 애초에 집 자체가 너무 깨끗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구옥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방풍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뭔가 감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할 만큼 몸 상태가 먼저 나빠지고 영양실조가 뒤어온 것도 아닐 거고 평소에 드시는 식단이나 이런 거 보자고 냉장고를 열어봤대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깨끗하고 뭐 반찬도 잘 들어가 있고 한 거예요. 별일 없는데 나중에 또이비 씨한테 또 얘기를 들어봅시다고 나온 거죠. 근데 나와서 차를 타고 가다가 키무라 선생님 제자분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선생님 제가 약간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는데 말해봐. 아까 또이비 씨의 친구분들이 저 집에 마지막으로 보고 간 게 언제라고 하셨죠? 마지막으로 보고 간 게 한 달 전쯤이라고 했지? 한 달 전쯤이요.
저희 잠깐만 지금 차 돌려가지고 다시 가봐도 될까요? 하니까 뭔가를 눈치챘다는 게 느껴져서 차를 돌려서 그럼 다시 가보자. 네가 뭔가를 느낀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보자 하고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그 제자분이 문을 열고 제일 먼저 간 게 냉장고였대요. 냉장고 문을 열고 자세히 보더니 선생님 이상합니다. 냉장고. 응? 뭐가 이상한데? 보세요. 이 나물도 그렇고 이 반찬도 그렇고 그냥 랩으로 씌워놓은 반찬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리고 나물도 이렇게 봉지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한 달씩이나 집을 비웠는데 야채가 이렇게 싱싱할 수 있나요? 키무라 선생님도 자세히 보니까 야채가 너무 싱싱해서 봉지를 들어봤대요. 자세히 봤는데 유통기한이 지금 그거 뒤집어 본 시점에서 일주일 정도가 남은 거예요. 야채가. 이거니까 한 달 전에 냉장고에 들어있던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사와서 냉장고에 새로 채워놓은 야채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일단 그냥 그대로 놔둬. 원래대로 손 안 댄 것처럼 집을 좀 더 자세히 뒤져보자 하면서 이제는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막 훑어봤대요. 제자분들이. 그러니까 나온 결론이 누가 집에 들어왔다 확실하다. 청소가 돼 있다 집이. 누군가 먼지를 쓸고 닦은 거고 이거는 냉장고에 음식을 누군가 새로 채워 넣었고 사진을 예전에 똘비씨가 살 때의 사진 그러니까 여기 실려오기 직전의 사진을 봐도 미묘하게 물건들의 배치가 조정이 된 게 보인다. 청소를 하면서 이제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살짝 틀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집주인이 실려간 상태니까 틀어진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물건이 움직였다. 명확하게 누군가 물건을 움직였어. 이거는 귀신의 문제가 아니야. 키무라 선생님은 이런 쪽으로도 과학적이거나 실제 사건에 관련돼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니까 네. 감이 온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똘비씨만 괜찮다면 똘비씨를 이 집에 다시 들어오시게 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떨어진 데서 감시 카메라를 지켜봐보자 몇 번. 그래 보자. 하고도 똘비씨하고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똘비씨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쓸 겁니다. 근데 이러면 똘비씨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똘비씨하고 그걸 원했던 스토커면은 놀래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들켰다는 걸 알자마자 똘비씨를 해치고 도망가려고 할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친구들도 얘기가 되게 심각해진 거죠. 근데 대역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청소하거나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쓰던 사람이면은 똘비씨의 얼굴을 자세히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로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집안에 들어왔다가도 서로의 얼굴에 대한 자세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대역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앞에서 얘기 나온 대로라면은 똘비씨하고 뭔가 관계를 가진 상황이잖아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들어왔다는 걸 알려면은 단순하게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똘비씨가 있어야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카메라부터 설치해보고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똘비씨도 무섭기도 할 거고 누군가 들어왔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똘비씨가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만 설치해도 청소하러 왔거나 음식을 채우고 넣었거나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흔적이 먼저 나타나면 더 다행이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먼저 설치하고 봤는데 조용하더래요. 아무래도 눈치를 챈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들어왔다는 눈치를. 그래서 카메라를 꽁꽁 숨겨놓은 상태로 이제 회수하거나 위치 조정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똘비씨한테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친구분들 부축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게 했대요. 그 한 달 정도? 굉장히 길게 관찰을 했대요. 이 똘비씨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정도의 시간이 되고 비디오 카메라, 그 녹화하기 위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몇 번씩 테이프를 갈아가는 정도? 그래서 한 달 정도가 되니까 테이프만 잔뜩 쌓이고 흔적을 못 찾은 거예요. 진짜 귀신이었나? 다시 가봐야 되나? 하고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간 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멈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있을 때 제자분이 키무라 선생님 잠깐만 일로 와보시겠어요? 하는 거예요. 왜 뭐가 나타났어? 아니요, 저희가 CCTV라고 그 캠코더 같은 거 설치해 놓은 게 자각이 있었나요? 왜 그러는데? 똘비씨 행동 보세요. 똘비씨가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물을 마시고 잠에 드시잖아요. 근데 이 잠에 드는 행동이 집에 돌아오셔도 한 2, 3주까지는 평범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일주일 정도는 보세요. 들어와서 씻고 잠옷 갈아입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최근 일주일 거를 보면은 들어와서 씻고 물 마시고 난 다음에요. 보시면은 굉장히 비틀비틀 거리시면서 갑자기 잠에 드세요. 동작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귀신에 홀린 걸까? 카메라에 다른 거 찍힌 건 없고? 네,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관찰을 해보자 하고 3일 정도부터 관찰을 했대요. 3일째 전날 똑같이 또이비 씨가 집에 들어와서 씻고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는 갑자기 비틀비틀 거리더니 잠이 든 거예요. 키무라 선생님 제자분이 그걸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 사각에서 사람이 나와요. 바로 그냥 키무라 선생님 또이비 씨 친구분한테 연락을 한 거죠. 노트북에 그 영상 올라온 거를 그걸 계속 보면서 막 이렇게 뒤로 뛰어간 거예요. 이게 근데 시기가 아직 무선으로 이렇게 CCTV를 멀리서 완전히 실시간으로 되기엔 좀 어려운 때라서 아까 테이프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영상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그날 밤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락을 돌렸을 때는 낮인 거죠. 낮에 이렇게 연락을 막 돌려가지고 테이프 확인했는데 이렇게 밤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바로 이제 또이비 씨 집으로 가니까 또이비 씨가 아니나 다를까 어제 꿈 꿨는데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먼저 오신 거 보니까 뭔가 발견했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같이 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웬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또이비 씨하고 으쌰으쌰를 하고서는 또이비 씨 몸을 다 닦아놓고서는 옷을 다 입혀놓고서는 나가는 거예요. 와 이거 미쳤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와 씨 소름 돋는다. 또이비씨는 공포에 질려있고 또이비씨 잡읍시다. 아마 이전에 매일 왔던 걸 보면 아마 오늘 밤에도 올 거야. 이전에 또이비씨가 그렇게 쇠약해질 정도로 매일 온 걸 보면은 오늘도 온다. 그래가지고는 또이비씨는 무서워했지만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그날은 물을 안 마시고 그냥 자기로 했대요. 자는 척을 한 거죠. 또이비 씨의 그 친구분들하고는 또이비 씨 집으로는 가지 않고 또이비 씨 집 근처에서 보면서 아씨 오늘 근데 저희가 또이비 씨 집으로 쳐들어가 버려가지고는 이거 눈치채고 안 오는 거 아닐까요? 아씨 안 올까? 그 긴장을 하고 밤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이비 씨하고 신호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 삐삐 같은 거 있잖아요. 근거리 통신 버튼만 누르면 통화 같은 게 되도록 준비를 해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막 울려요. 와 이제 진짜 왔나보다. 야야야야 가자. 그래서는 키무라 선생님도 제자분들 다 내보내고 이제 근처에 있던 또이비 씨 친구분들한테도 지금 오셔야 됩니다 이러고서는 막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가지고 야 하고서 달려 들어가니까 웬 홀딱 벗은 여자가 또이비 씨를 붙잡고 있고 또이비 씨는 와 하고 그걸 버티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여자도 떼놓고 경찰에 연락하고 당장 눈앞에다 현행범을 잡았으니까 예. 드디어 이제 경찰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심증이 아니라 물증을 잡았으니까. 경찰 부르고 경찰 타오고 오밤중에 이 여자분들 수학회원을 데려가고 난리가 나니까 또이비 씨는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와 내가 지금까지 진짜로 그러면 우와 이러고 있고 혼돈의 상태가 좀 수그라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경찰에 출두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밤사이에 알았냐 하고선 또이비 씨하고 키무라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요? 이거 어떻게 처리 쉽게 안 될 것 같다. 네? 왜요? 그 여자분이 직접 보셔야 될 거다. 하고선 이제 조사실 치료실이라고 하나요? 근데 다 보여주는데 그 영화 같은 데서는 막 밖에서 못 보게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막 완전히 밖에도 블랙미러? 반대쪽에서 보여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한 방 같은 거에 CCTV 들어가 있고 아예 그냥 사방이 다 막히는 그런 방? 그런 느낌이라는데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은 CCTV로 보는데 여자 행동이 되게 그 손가락만 이렇게 부딪히고 있고 고개만 갸웃갸웃거리고 중간에 무슨 얘기하면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확실하게.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들어왔네? 이거 이렇게 정신 이상자하고 이런 식으로 엮이시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처리를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도 어렵고 지금 보호자한테 연락을 돌려봤는데 이제 보호자분도 멀리 살고 계셔가지고 집으로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분 있잖아요. 집으로 직접 오시는 사회복지사 같은 분을 불러서 돌봄 같은 거 받고 있는 여자분이다.
그렇다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하기엔 어려울 것 같고, 그쪽 이제 보호자분이 오시면은 여기를 처리하셔야 될 것 같다. 보호자분하고 합의를 해서. 일단 그래가지고는 보호자가 오셨는데, 우리 애가 정신이 좀 이상해서 그렇다. 미안하다. 큰 피해를 입혔으니까 저희가 보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서는 그냥 그 정도로 처리가 된 줄 알았어요. 이제 키무라 선생님이 이 정도가 처리가 됐으면 다행이네요 했는데, 이 똘비 씨가 예. 나가면서 그렇게 합의를 하려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야 되잖아요. 합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합의를 하고 나오다가 그 여자 얼굴을 봤대요. 얼굴을 봤는데 이게 경찰 조사받을 때는 눈도 살짝 보이고 재밌다. 나 안 했어. 나 몰라. 나 진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똘비 씨가 뒤로 돌아 나가려다가 견눈질로 딱 봤는데 그 옆에 그 부모라는 사람하고 합의를 위해서 변호사를 데리고 갔대요. 근데 변호사하고 부모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이 흐릴멍텅이 누워있던 눈을 똑바로 뜨더니 똘비 씨를 보고서는 휘 웃었대요. 똘비 씨가 너무 무섭고 그래서 그걸 키무라 선생님한테 살짝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똘비 씨는 먼저 가시고 제자들하고 저는 주차장에서 조금 지켜보고 있을게요. 주차장에서 차에 숨어가지고 조용히 보고 있었대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 여자분이 밖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이제 팔을 이렇게 잡고 부축하듯이 나오는데 그거 조용히 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시야에서 나가는가 싶으니까 이거 끝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자분 한 분은 조용히 살짝 보고 올래? 네, 살짝 보고 계신다 하고 나가서 보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제자분이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김호가 선생님 차 빼요 빨리 차 빼야 될 거랬습니다 선생님. 차를 뺐어요. 일단 너무 급해 보이니까 차를 빼가지고 이미 좀 빙빙 돌아가지고는 어디 이제 카페 같은 데 들어갔대요. 거기 들어가서 저기 들어가서 얘기하죠. 우리 차에 있으면은 아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 주문하고 커피까지 받고 나서 조용히 얘기를 해봐라. 뭐 때문에 그러냐. 아니 이 여자가 주차장에 싹 돌아서 가더니 부모가 한 다음에 잡고 있던 팔을 딱 놔주더라. 그러선 되게 답답하다는 듯이 이 말을 팍 했는데 글쎄 이 여자가 그러자마자 똑바로 서가지고는 너무 태연하게 자기 머리 정리하고 핸드백 달라고 해서 핸드백 받고는 막 여기저기 문자를 돌리는데 좀 더 가까이 가서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너무 정상적으로 얘기를 한다. 너무 이게 굉장히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안에서 한 거 다 개구화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오. 더 엮이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예. 하고서는 이제 똘비 씨한테 그 얘기 전달을 하니까 똘비 씨가 안 되겠다. 나 여기서 이사를 난다. 하고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갔대요. 근데 정확하게는 어떤 연유가 있었던 건지 모르는데 키무라 선생님이 추측하기로는 예. 그런 본인의 뒤틀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필 그런 쪽으로 본인이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높았고 연기력까지 있었던 거죠.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좀 이상한 쪽으로 돌아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사람이면 이제 정신감정이나 겉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 예. 하는 추측만 했대요. 그 마지막으로 남게 된 건 이제 똘비 씨가 왜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들었나요? 왜 이렇게 무기력했나 했더니 이게 수면제를 네. 물병에다 탄 거예요. 너무나 예상하기 쉬운 수법인데 이게 예상하기 쉬운 것도 이게 사건이었다고 알고 난 다음이니까 물에 수면제를 탔구나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연고도 없는 사람한테 침입을 당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속에 수면제가 타져가지고 그걸 들고 겪다니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똘비 씨는 이제 멀리 이사를 갔고 나중에라도 키무라 선생님은 그 집에서 비슷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하고 똘비 씨 친구분이나 뭐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집에 대한 얘기 들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대요. 이렇게 조금 찜찜한 상태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찝찝하겠다. 끝이 나네. 네, 이 이야기는 진짜 마지막에 해결이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살짝의 결말이 있었는데 딱 뭔가 해결이 되지 않고 끝이 나는 찝찝하면서 기괴한 이야기였어요. 오늘도 확실히. 네, 이게 저도 들으면서 진짜 못 잡으셨대요? 그러니까 네. 못 잡았대요. 와. 애초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나 봐요. 멀리서 그걸 위해서 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참.
치밀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자, 오늘 콩님께서 일본의 정말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콩님의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주시는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시들무에. 아시죠? 콩님. 아, 예. 네, 아마 아실 거, 모르실 수가 없어. 이 시들무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네. 또 콩님을 많이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저 포함해서 항상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고맙습니다. 밤 되세요. 네. 와, 콩님의 이야기는 항상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상상하기도 편하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세히 잘 이야기해주신 분들은 사파 그리기도 편해요. 사파 그리기도 편하고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에도 더 편해서 굉장히 좋은데, 콩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일본의 기괴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돌비콩 검색하셔서 콩님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